옛날 옛날에 어느 먼 곳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 2딸은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친절하고 착한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폭풍 때문에 그의 배들이 모두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 욕심꾸러기 2딸은 이 상황이 불만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은 모여 앉아 불평만 늘어놓기 일쑤였지요. 모든 집안일은 셋째 몫이었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잃어버린 배 중 한 척이 항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바로 항구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항구로 떠나기 전 그의 딸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뭐 필요한 거 없니? 드레스, 구두, 목걸이, 팔찌. 그럼 미녀, 넌 뭘 갖고 싶니? 장미 한 송이면 충분해요. 아버지는 긴 여정 끝에 항구에 도착했지만 모든 물건을 잃은 뒤였고 배도 너무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슬픔과 피곤에 지친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숲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한밤중이어서 너무 어둡고 게다가 눈이 와서 무척 추웠어요. 그는 말을 타고 계속해서 달렸지요. 그러자 마침내 불이 켜진 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도움을 청하고자 그 성으로 들어갔지요. 아무래도 이상한 성이었어요. 온통 불이 환했고 저녁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으며 벽난로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소리내어 불러봐도 대답도 없었고요. 결국 그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새 옷을 발견했어요. 그는 아래층으로 가보았죠. 멋진 아침 식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성은 요중의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 도울 수 없지. 감사 인사를 해야 할 텐데. 성을 떠나려던 그는 장미 정원을 발견했죠. 다른 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녀의 소원만큼은 들어줄 수 있게 됐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곧이어 장미 한 송이를 뽑자 무시무시한 으르렁 소리가 나며 그를 둘러싼 주변이 흔들렸어요. 괴물같이 무섭게 생긴 사자가 나무들 뒤에서 나타났어요. 사자를 본 아버지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죠. 네 목숨을 구해줬고 너를 먹여주었고 새 옷도 줬더니 네가 내 장미를 훔쳐가! 이것이 네가 갚는 은혜냐? 아버지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딸이 장미를 갖고 싶어 해서 가져다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다고 벌을 피할 것 같으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네 딸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들 중 누구라도 나와 함께 살아준다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는 슬퍼하며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2 욕심꾸러기 딸에게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누구도 야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녀는 달랐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가도록 할게요.
두 딸은 이 모든 일이 셋째 미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녀의 생각에 바로 찬성했지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성으로 미녀를 데려갔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어요. 음식은 가득했고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이 앉아서 먹기 시작하자 그 야수가 나타났어요. 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말씀처럼 그는 무척 무서워 보였지요. 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의 의지로 이곳에 왔나요? 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아버님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오고 잠에서 깬 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곤 그녀를 기다리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발견했죠. 잠시 정원을 둘러보던 그녀는 장미를 발견하자 곧 슬퍼졌지요. 그녀는 성안을 둘러보다가 장미로 가득 찬 방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정말 최고로 멋졌어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지요. 책과 꽃,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방을 준비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죠. 책에는 금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의 여왕님이시여,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미녀가 이렇게 말하자 방 한쪽에 있던 거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녀는 무척 놀랐답니다. 아버지를 보자 그녀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날 밤 야수가 나타났어요. 당신을 계속 보게 해주시겠어? 여긴 당신의 공간인데 왜 물으시는 거죠? 아니, 지금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원하면 난 바로 떠나주겠소. 미녀는 그의 대답에 무척 놀랐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오. 내가 정말로 못생겼나요? 처음에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곧 야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렇다고 끄덕였지요. 나와 결혼해줄 수 있어? 이번엔 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야수는 뒤돌아 슬퍼하며 미녀를 남겨두고 나갔어요. 야수는 매일 저녁 미녀를 찾아갔고 그녀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녀는 점점 야수를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너무 못생기지만 않았다면... 몇 달이 흐른 뒤 미녀는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는 야수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통해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바로 야수에게 찾아가 집에 가서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 슬퍼서 죽게 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야수는 미녀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녀는 그 반지를 탁자에 두고 곧 돌아올 성에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깼어요. 그녀는 곧장 아버지께 달려갔죠. 그녀를 본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최근에 결혼한 두 언니들이 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집에 온 미녀를 발견한 그들은 부러워서 화가 난 나머지 미녀를 속이기로 결심했답니다. 미녀를 일주일만 더 있게 만들자. 그럼 야수가 찾아와 미녀를 죽이겠지? 두
두 언니는 미녀 옆으로 다가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미녀는 일주일만 더 머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녀는 야수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그 성 정원의 기운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야수를 보게 되었어요. 내 행동은 너무 모질고 이기적이야. 그녀는 즉시 그녀의 반지를 빼서 침대 옆 탁자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야수의 성에서 깨어났지요. 그녀는 야수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야수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나 야수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녀가 꿈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야수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미녀는 야수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야수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요.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어렵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죽으려고 했죠. 난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성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졌지요. 미녀는 어안이 벙벙하여 주변을 둘러보곤 다시 야수를 보았어요. 그러자 못생긴 야수가 누워있던 자리에 젊고 잘생긴 왕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야수님은 어디 계세요? 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야수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전 야수로 변해 있었죠. 당신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전 아마 평생 야수로 살았을 거예요. 왕자의 말을 들은 미녀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녀의 착한 마음 덕분에 그녀는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었어요. 미녀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동쪽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엄마와 함께 살며 알라딘은 무척 힘든 일을 했어요. 일을 하기 위해 아주 멀리까지 가야 했고요. 어느 날 시장에 바나나를 내다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알라딘은 옷을 아주 잘 입은 턱수염에 무섭게 생긴 남자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 남자는 손에 쥔 금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얘야, 난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란다. 금화를 갖고 싶지 않니? 금화요? 평생 바나나를 따서 팔아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거예요. 그 남자는 알라딘에게 바위 아래 있는 구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고 말했어요. 알라딘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함께 바위를 밀었더니 그가 말한 구멍이 나타났어요. 최대한 몸을 작고 날렵하게 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알라딘은 그 안에 있는 아주 좁은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 내려가 보니 그 동굴은 오래된 램프 주변으로 빛이 나고 있었지요. 그는 눈을 의심했어요. 동굴 안에는 귀한 돌들과 금은 보화로 가득했으니까요. 아직 충격이 다 가시지 않았을 때 위에서 남자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램프, 빛나는 램프가 보이지? 그 램프를 내게 다오.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남자가 원하는 것이 고작 그 램프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알라딘은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알라딘은 램프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알라딘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빨리 램프부터 내놓아! 알라딘은 남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먼저 여기서 절 꺼내줘요. 당장 램프를 내놓지 않으면 이 동굴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겠다!
알라딘은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요, 절 먼저 꺼내줘요. 좋아,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저기요, 멈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반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남자는 바위를 움직여 알라딘이 들어가 있는 구멍을 막았어요. 알라딘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봤지요. 반지를 주워서 끼자마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동굴에 분홍색 구름이 피어올랐고 그 구름 속에서 거인 같은 사내가 나타났어요. 알라딘은 거인을 보고 무서웠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3가지 소원만이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좋다. 눈 깜짝할 사이 알라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보고 놀란 엄마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알라딘은 일어난 모든 일을 엄마께 설명했어요. 그는 금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대신에 이 오래된 램프를 가져왔다고 말했죠. 알라딘은 램프를 깨끗이 닦으려고 문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램프 속에서 연기가 나와 온 방을 가득 채우더니 지니가 나왔어요. 수백 년 동안 이 램프에 갇혀 있었는데 주인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너무 놀라 얼어버린 알라딘과 엄마는 지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지니는 다시 반복해서 말했고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테이블을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줄래? 갑자기 방 한가운데 잔치상이 나타났어요. 갖가지 음식과 과일, 간식까지도요. 그날 이후 고맙게도 알라딘과 엄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뤄졌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알라딘이 시장을 지나는데 자스민이라는 공주를 보게 됐어요. 군인들이 그녀의 마차를 끌고 있었죠. 그리고 알라딘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지니의 도움으로 금을 한가득 준비해서 궁전으로 갔지요. 엄마는 왕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다고 경비병에게 말했어요. 선물이 너무나 마음에 든 왕은 그녀를 모시라고 일렀지요. 엄마가 왕에게 아들에 대해 말하자 왕은 아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힘이 센지 증명해달라고 했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40명의 노예에게 귀한 돌을 한가득 실어 보내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명의 군인들도 함께 보내시오. 국왕의 소원을 듣고 알라딘의 엄마는 집으로 슬퍼하며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지니가 이렇게 큰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알라딘은 램프를 들어 어느 때보다 세게 문질렀고 지니가 나타났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알라딘이 국왕의 소원을 말하자 지니는 박수를 3번 치더니 갑자기 그들 옆으로 보물을 가져가는 40명의 노예, 또 그들을 보호할 40명의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다음날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자 왕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는 알라딘이 얼마나 부자인지 궁금했어요. 나는 내 딸이 크고 아름다운 성에 살기를 원하오. 그것이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알라딘은 왕의 소원을 지니에게 말했어요. 지니는 바로 그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알라딘은 눈을 의심했어요.
대단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성이 그들의 집 바로 옆에 세워졌기 때문에 알라딘은 너무 놀라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알라딘보다 더 부자인 신랑감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는 3일 동안 거대한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라딘의 행운과 부유함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알라딘과 엄마는 자스민에게조차 지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어느 날, 어느 상인이 알라딘의 성 옆으로 왔어요. 낡은 램프 사요. 저는 낡은 램프를 팔고 삽니다. 오래된 것은 다 좋아요. 자스민은 상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 낡은 램프를 새 것으로 바꾼다면 알라딘이 무척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상인에게 그 마술 램프를 주고 새 램프를 얻어왔죠. 그 상인은 사실 알라딘을 그 좁은 구멍에 가둬놨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는 즉시 램프를 잡고 지니에게 자스민 공주와 그 성을 아주 멀리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저녁이 되어 알라딘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렸죠. 성 옆에 있던 그 낡은 집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 동굴에서 가져온 반지를 찾아냈어요. 그가 반지를 끼자마자 그 거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2가지 소원만이다. 당장 날 자스민 옆으로 보내줘. 알라딘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숨었어요. 자스민은 그 나쁜 남자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램프가 들려 있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알라딘은 반지를 꼈어요. 그러자 그 거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1가지 소원만이다. 전 나쁜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깊은 잠에 들게 해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자스민은 무서워하며 그 나쁜 사람을 보고 있었죠. 알라딘을 본 자스민은 무척 행복했어요.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어요. 자스민은 놀라워하며 그의 말을 들었죠.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자 지니가 나타났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이 나쁜 사람을 아주 멀리 보내서 우리를 다신 찾을 수 없게 해줘. 영원히. 잠자던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라딘은 또 지니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성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우리를 있던 곳으로 보내줘. 그 성은 하늘을 날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옮겨졌지요. 제자리로 돌아간 후 알라딘은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알라딘과 엄마 그리고 공주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